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른바 손학규 선언이라는 게 나왔죠? 예, 아주 새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짝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하겠다. 승자 독식 양당 체제를 바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이고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예. 유승민, 안철수 다 뭉치자 이야기도 했고, 말하자면 좀 평소에 이야기하던 걸 정리한 건데요. 무슨 새로운 선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추석, 이렇게 보시면 추석 때까지 당 지지도가 안 올라가면 그만둔다더니 그건 그건 없어지고. 아니죠. 뭐 총선 때까지 뛰겠다. 그건 첫 번째는 그 의미인 네, 거죠.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라는 주류를 제외한 나머지들도 꿈틀거린다. 이 의미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도 오늘 토론회가 열렸는데 예. 제목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통합. 열린 토론 미래라는 곳이 주최한 건데 그 주최 세력이 누군데요? 주로 비박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김무성, 정진석 의원 등이고 한때 이제 김무성계로 불렸던 의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 먼저 이제 김 의원은 국민에게 대권 주자로 인식되는 인사들과 다선 중진들이 험지에 몸소 출마하는 선당 후사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은 영도 불출마한다고 선언해놨거든요. 예. 정치 생명을 거는 각오를 보이지 않으면 우파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까지는 다 듣던 이야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는 바른미래당이 됐건 우리공화당이 됐건 통합을 위한 논의를 해야 된다.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제일 먼저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네. 근데 오늘 그 토론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랑 뭐 싸움이 네,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막말성인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기도 해요. 김문수 전 지사가 연사, 주최 측이 초청한 연사거든요. 주최 측이 초청한 예, 연사.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수 통합의 출발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미 탄핵이 됐는데 한국당이 정신이 빠졌다. 나라를 탄핵해서 빨갱이에게 다 넘겨줬다. 박근혜가 뇌물죄로 구속된 것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냐.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허허. 네. 이거 뭐 거의 저주를 퍼부은 건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 김무성 의원이 주축이 된 모임에서 초청된 연사라면서요? 네. 이런 분을 그러니까 왜 초청했을까요? 이 정도 말할 줄 몰랐겠죠. 뭐 하하. 발칵 뒤집혀진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공화당을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 좀 강성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김문수 전 지사를 부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막말도 막말이지만은 한국당이 탄핵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예. 김문수 전 지사 이렇게 말하니까 김무성 의원이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탄핵 프레임으로 가면은 보수가 계속 분열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 나오는 게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김문수 전 지사나 우리공화당 등은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기치로 총선에 임하자. 뭐 유승민이라는 사람 심판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황교안 대표 측은요. 그러니까 황 대표나 구친밖에도 실은 다수는 탄핵 프레임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탄핵 프레임을 넘어서자는 사람들이 김무성 의원, 뭐 나경원 의원하고 황 대표나 구친밖에 결이 좀 다르기는 하고요. 그 유승민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나경원 원내대표도 언급했었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범보수라는 사람들을 볼 때 오른쪽에는 탄핵이라는 축이 있다면은 왼쪽에는 유승민이라는 축이 있어요. 통합의 그 기준에서. 그럼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야 오른쪽 왼쪽 다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그게 어디 쉽냐. 그리고 엄연히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김무성 이런 분들은 선 유승민인 거죠. 정작 이제 유승민 의원 쪽은 요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고요. 말을 아낀다는 건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정치인들이 내 마음 나도 몰라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자니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자니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럼 관망하는 거죠. 일단 상황 변화를 보면서.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총선은 그렇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의원 쪽도 뭐 지금은 아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토론회가 열린 것 자체가 황교안 체제에 대한 불만족의 기류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황 대표가 엊그제 장외 집회를 약간 뜬금없이 선언한 것도 이런 불만족의 기로를 알기 때문에 좀 이제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거죠. 네, 네. 그럼 제 생각에는 물리적으로는 한 추석 정도가 관건이 아니겠느냐. 황 대표의 장외 집회가 신통찮으면 신통찮을수록 이런 비주류, 그다음 뭐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등 당 밖의 보수 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오늘은 그 신호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탄은 뭐 여기저기서 쏘고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입니다. 큰 흐름은 없네요. 제가 볼 눈앞이 때는 안 보인다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때 큰 흐름을 잡을 만한 인물도 세력도 안 보이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윤태권 실장이었어요.